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스터샷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우치 소장이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되면 내년 봄쯤에는 미국이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그 얘기를 짚어보다가 강 기자님은 미국의 접종 완료자 비율을 보면 미국이 지금 부스터샷 얘기를 할 때인가 이런 얘기를 어제 해주셨단 말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수님이 부스터샷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아마 부스터샷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사실 전 국가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거의 접종 완료자가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부스터샷을 일단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50%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높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스터샷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고령자라든지 또 면역이 기본적으로 낮은 암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안 하고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 안 한 분들에게만 이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그분들은 찐 거부자라서 속도를 높이기는 어렵고 예. 또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분들을 보호 못하게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은 두 트랙을 동시에 운영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도 계속 여러 가지 방식, 설득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방역 상황이 미국이 안 좋으니까 여전히 그런 점에서 부스터샷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라든지 면역 저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아마 투트랙 예.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강 기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스터샷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이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설사 돌파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으면 돌파 감염 자체가 몇 차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자연 부스터샷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에게 굳이 쫓아다니면서 부스터샷을 맞추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발 이제 유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의 90% 이상은 백신 미접종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그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 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 50% 정도 되는 백신을 아예 한 번도 맞지 않았거나 혹은 한 번만 맞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게 다시 백신을 한 번씩 더 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라도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미국의 방역 상황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싶은데 앞서서 내가 이렇게 나서서 앞장서서 맞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좀 정체를 보이고 있고 백신은 물량은 풍부하고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는 계속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전략을 좀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또 미국 한 나라의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다음에 영국을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국경을 또 꽁꽁 틀어막지 않는 한은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 여러 나라랑 가장 활발하게 교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백신 이미 접종한 50%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해봤자 백신 접종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 번만 접종한 50%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혹은 우리나라 같은 일부 선진 국가를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률이 10%도 예. 채 안 되는 나라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유행이 또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오면은 부스터샷 나온 다음에 또 4차 접종하고 5차 접종하고 6차 접종하고 이런 걸 계속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 부스터샷 전략이
굉장히 자국 이기적이면서도 사실은 별로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네. 많은 이 보건의료 전문가들, 백신 전문가들이 지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스터샷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의 부스터샷 이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 연관시켜서 한번 여쭤보죠. WHO가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이 우선이고 부스터샷이 본격화되면 나라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라별 백신 불평등이 심화된다면서 부스터샷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WHO 수석 과학자는 이 부스터샷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변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우리 강 기자님 의견하고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고 또 지금 WHO 수석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제가 주시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선 하나는 백신에 대한 변이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에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시중에 접종이 되고 있는 모든 백신은 어떤 서열을 가지고 만들었냐 하면은 최초의 바이러스인 우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특히 그 중에 우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지고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는데 스파이크 단백질만 놓고 보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만 놓고 보면은 다 스파이크 단백질과 다른 바이러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와는 다른 바이러스들이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백신의 스파이크 단백질 서열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다 다른데도 지금의 백신이 잘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도 뭐 오메가도 나올 거고 뭐 람다도 있을 거고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작동을 안 할 거냐? 저는 작동을 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왜 작동을 할 거라고 보느냐 하면은 델타에도 작동을 하고 알파에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는 것도 작동을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WHO 수석 과학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며 스와미나틴이라고 하는 WHO 수석 과학자가 이렇게 발언을 예. 했는데 부스터샷으로 인해 백신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이러스가 계속 돌고 있다 보면 변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부 선진국에서 백신을 전 세계로 풀지 않고 부스터샷을 하다 보면 변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이 수미아 스와미나튼이라고 하는 WHO 수석 과학자도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설교 교수님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맞은 사람들 안 맞은 사이에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백신 접근권이 차단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돌 텐데 그러다 보면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고 그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유입돼서 이제 새로운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제가 계속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덧붙여서 우리 강 기자님이랑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돌파 감염은 완전한 일회 접종은 아니지만은 부스터샷에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우한 바이러스의 백신을 맞았는데 델타 변이가 나를 침입을 해서 돌파 감염이 생기게 되면 델타 변이에 대한 추가적인 면역을 획득하겠죠. 또 제 면역이 강화될 겁니다. 이후에 람다가 나와서 나를 감염을 시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백신을 접종한 분들은 계속 문제가 없다는 거죠. 특히 기저질환이 없고 젊으신 분들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이 이제 계속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강 기자님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것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하나만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만. 예.
우리나라 하나만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백신 접종이 충분한 수준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정을 해보고. 예,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 충분한 수준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위드 코로나로 갔어요. 마스크도 절제된 수준으로 열고 다 했어요. 그러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백신 접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돌파 감염이 일어나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험한 말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국경을 열어서 들어오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파 감염이 생겨도 우리는 그냥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향후에는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가볼까요? 네. 글로벌 수준에서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이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자꾸 소비하고 백신이 없는 국가들은 뭐 백신이 안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보호가 되면은 1차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우리가 백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백신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 정서에 일단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말았거나. 그러는데 WHO 같은 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WHO는 제3국가나 좀 이제 저개발 국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 선진국에서 백신을 그렇게 점유하면 되겠니? 나눠 써야지. 이해는 된다니까요. 이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팬데믹에선 우선은 자국 우선주의가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십시일반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나라만 국한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단 보호가 되면은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나라는 안전해지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백신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생각해야 될 지점이 많다. 그런 점에서 저는 WHO 수석과학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강 기자님하고도 기본적으로 결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소 다를 수는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 저 같은 예.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설대호 교수님과 이제 전적으로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85%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 상황이고 네. 지금 60대 이하 연령도 약간의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이렇게 갈무리를 해보면 전체 인구 대비 70% 이상은 충분히 백신 접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높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국에서 웬만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람다 변이 더 많은 변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공동체는 백신으로 보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라는 예. 거죠. 이제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지금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 번만 접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않으면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2번, 3번 부스터샷을 놓는다고 해서 그게 미국의 방역에도 무슨 도움이 될지.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전 세계로 지금 풀려야 될 백신을 지금 미국에서 부스터샷, 뭐 1차 부스터샷 또 나중에는 2차 부스터샷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극복에는 약간 예.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네. 이건 진짜 설대호 교수님 말씀처럼 약간 전 세계의 방역 전문가들이 한번 이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전 세계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이제 나타날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영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되면 최소한 자국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은 백신으로 보호가 받은 상황이 되면은 과연 그때도 어디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영국이나 미국처럼 부스터샷을 선택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의 리더들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아마 아까 말씀드린 자국 이기주의가 어쩔 수 없다라고는 얘기해 주셨지만 예. 그 자국 이기주의에 더불어서 어쨌든 좀 그 세계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것이 전 세계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우선 하나는 이거 있죠.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두 트랙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확보한 백신을 아마 다 사용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을 설득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 샷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는데 미국은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인데다가 백신이 차고 넘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먼저 WHO나 그 이외의 빈국에 백신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도 주는 시그널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동시에 미국이 만약에 그런 액션을 취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추석을 부근이나 추석을 조금 지나게 되면 우리도 상당히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당장은 외국에서 백신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한 백신을 나눠주기는 어렵지만 국산 백신이 나오게 되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보호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도 충분한 양의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된 데다가 국산 백신마저도 나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방금 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국가 임상시험 네, 지원재단 출연하셨죠. 이사장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런 언급을 간단히 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에서 국산 백신 개발을 해서 지금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인데 그래서 노바백스랑 같은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제가 1상 임상시험 결과와 2상 임상시험 결과를 좀 귀띔을 해 들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 좋대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노바백스의 여러 가지 기술 이전 등등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 3상 임상시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백신이 그렇게 국산 백신이 나와봤자 아니 우리나라 시민들 다 접종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라고 약간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우리나라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만들 때 그 게이츠 멜린다 재단이라던가 아니면 세피 같은 국제기구에서 그 후원비를 꽤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후원을 해준 이유가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에서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면 그 백신을 대량 생산해서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들의 대량 공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어쩌면은 만약에 국산 백신이 생기면 그리고 뭐 노바백스 같은 거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대량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스터샷이나 혹은 예비 백신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더 사실은 긴급하게 필요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풀리는 백신을 생산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 국산 백신이 나와서 저개발국가 이런 쪽에 공급을 하면 우리나라 국격도 좀 올라갈까요? 그렇죠.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트 코로나가 되었을 때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될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 경제, 거기에다가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일 수 있는 백신까지 전 세계에 우리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 이것은 뭐 전 세계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거기에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위상이 선진국, 거기에서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백신이다. 그런데 그것이 저개발 국가로 간다. 이것은 뭐 굉장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지,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에서의 그런 위상 이런 걸로 볼 때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을 각인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행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